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금일요, 지수가 약세를 보이면서요, 5주 만에 양대 지수 모두 주봉상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요, 이 시간에는요, 지수 분석과 함께요, 조정시 종목별 매매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코스피 지수죠. 금일 25포인트, 한 1.3% 하락한 1889로 마감이 됐어요. 자, 큰 틀에 있는, 그러니까 빨간색 틀에 있는 것이 일봉이고요. 그 안에 깜장색으로 있는 차트가 바로 이 코스피 지수의 주봉이에요. 자, 먼저 주봉 먼저 볼까요? 4주 연속 상승하고 음봉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한번 4주 연속 상승할 때 최근월이 작년 9월이죠. 여기 화면에 긴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상승장에서 4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최소 2주는 그렇죠? 음봉을 보이죠. 과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평균적으로 따져도 한 4주 연속 상승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음 주, 그렇죠? 다음 주도 지수는 조금 불안한 감이 있다라고 보시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조정을 받을 때 어느 선에서 지지를 해줄 것인가, 그렇죠? 저점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매매에 유리하겠죠. 자, 지금요, 화살표가 아니고 여기 표시를 했듯이요. 일단은 1800선 초반대가 조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먼저 지난 우리가 4월 초순의 고점 부근이 1800선 초반대고요. 그리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금일 기준으로요, 1818이에요. 아마 2, 3일 더는, 그쵸? 조금씩, 예전처럼, 크게 가파르게 상승은 못해도 돼요. 완만한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그쵸? 한 1800, 한 30에서 40. 그러면 1800도 한 40포인트 기준이 바로 이번 주 저점 수준이 또 1840이라면요. 지수가 다음 주 초반에 조금 조정이 가능하다. 다음 주 중에. 그러면은 이 1800 한 30선, 그죠? 이 초반대에서 좀 지지해줘야지만이, 그죠? 조금 탄력을 받고, 그리고 2주 조정을 받고, 한 번에 더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에 1800선이 무너진다면요. 아마 조금 조정이 조금 깊어질 수도 있지 않나 해서, 다음 주는요, 우리가 조금 경계심은 계속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요. 이 1800 초반대 지지 여부, 특히 1800선, 지지 여부를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추격 매수보다는 그쵸? 철저하게 조정을 위해서 마이너스권에 깔아서 조금 우리가 사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근데 또 꼭 무조건 하락한다, 그쵸? 그렇게 보기에는 오늘 일봉상으로 음봉이 발생이 됐지만요.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속적으로 좀 하락 추세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눌러주고 있는, 그러니까 60일 이동평균선의 하락과 그리고 주가 하락이 그렇죠?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크게 그렇죠? 시장이 약할 때는요. 60일 등가 이동평균선이 우리가 지지 저항 역할을 하는데 저항 역할을 할 때 지수가 주가가 60일 이동평균선 근접만 가면은 크게 대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어제 오늘 그리고 지난주죠? 지난주 금요일과 그리고 월요일 날, 그죠? 모습을 봤을 때 61선에 그렇게 크게 대밀리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요. 또 언제든지 반전돼서 특히 우리가 지수를 조금 2000선 이상으로 좀 열어놓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만에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 강한 상승의 흐름, 그러니까는 낙폭의 종합지수가 올라온 것만큼 한 60% 정도 만회를 해준다는 건 충분하게 또 2000선도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만요. 그죠? 그렇지만 일단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주봉상 4개의 양봉이 나오면 보통 2개 정도는 음봉이 나온다. 그 폭이 좀 작을수록 우리가 말씀드린 1800선 초반대에서 좀 지지해주면은 다음 주 조정 마무리되고 치고 나갈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오늘 수급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한 2,300억 매도를 하고요. 기관들 매도. 우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그죠? 기관들이 장 막판에, 그죠? 매수세로 전환이 되고 주가가 떴을 때, 그 다음날은 팔아주는 경우가 많다. 매도하는 게.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단기 매매를 해도 오전보다는요, 조금 오후장에 가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루 종일 기관들의 매도가 심화되면서 종일 지수가 하락했죠. 아마 오늘 단기 매매 하신 분들요, 조금 아마 손실은 봤을 겁니다. 왜? 좀 장마판에 조금 더 대밀리는 그런 모습인데, 뭐 일단 추격 매수는 안 하고 항상 마이너스 건에서 했기 때문에 아마 손실을 봤다 해도요, 뭐 한 1, 2% 정도 선에서 마무리 되니까는 뭐 그 정도 선은 뭐 충분히 우리가 커버하고, 그죠? 충분히 그 이상 벌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코스피 지수 다음 주 조정은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코스닥 지수죠. 자, 코스닥 지수도는 10포인트 하락한 632로 마감이 되면서 이것도 작은 박스 안에 있는 것이 주봉상인데, 그렇죠? 4주 연달아 상승 따른, 그죠? 오늘 첫 조정이 나왔는데, 그죠? 이것도 4주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은 조금 불가피하지 않나, 그죠? 최소 2주는 받을 것 같다. 그러면 최근의 저점 수준, 그죠? 이거는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 600선인데요. 아마 이것도 한 600선 내외에서 조금 마무리되는 좀 힘이 강한 그런 움직임이 나오면은 아마 그 정도 선에서 충분하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항상 말씀드려 지금 전략은요, 이 철저하게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자. 왜? 언제든지 지수는 그것이 1900이 될지 2000이 될지 220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조정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조정을 받는 종목을 들어가서 저 밑에 까놓고 나와서 올라오면 5%고 10%고 철저하게 단기로만 우리가 접근을 하자. 그 변화는 없는데, 종목은요, 이제 조정을 다음 주에 받는다 그러면요, 조금 최근에 4주 동안 지수가 상승할 때 좀 크게 올라간 종목보다는요, 그동안 좀 덜 오른 종목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여기 노란색 부분은 회원가입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단기,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을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2월 말서부터 3월 중순까지 크게 빠졌던 것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다면, 그러니까 손실을 빨리 만회하려고 하다 보면요, 오히려 무리수를 두게 돼서, 왜? 무리수라는 것은 올라가는 종목을 자꾸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따라가면은 우리가 항상 낭패를 보니까요. 그래서 너무 목표 수익을 높여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그죠? 손실을 만회하는 거, 우리 본격적인 장이 저는 6, 7월 달 정도에 저점을 찍고 본격적인 장세 온다. 나름대로요. 그런 전망에서 그때 가서 큰 수익을 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난 2월 말과 3월 중순에 큰 손실을 봐서 만회를 못한다 하면요, 나중에 좋은 장이 와도 거기서 뭐 30%고 50%고 100%를 벌어도, 그죠? 근데 가서야 본전 찾는 건데, 지금 장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크게 만회를 한다면요, 다음 장에서 30이고 50이고 100%가 났을 때 수익이 온전히 나한테 올 수 있다는 얘기에서 지금은 최대한 손실을 회복하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요건 반도체 관련주,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주들이 요번 반등장 사이클에서 아마 상승폭이 제일 작았을 겁니다. 한번 요 내용 보면서 우리 한번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메모리 사이클 정점 내년으로 연기 유연하게 대응해야지라는 내용이죠. 지난 1월부터 고정 가격 상승을 시작한 디램은 스마트폰 수요 둔화의 불확실성 구간을 통과하고 있다면서요. 디램 상승 강도가 올 3분기부터 낮아질 가능성이 높고, 낸드는 4분기부터 고정 가격 하락 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금 길게 조금 간다는 얘기죠. 요건 그 내용이 상승 사이클이라는 점은 불변이나 상승 사이클의 중간이 길게 느려지는 상태, 오히려 주가에는, 그죠?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것도 기업들 보십시오. 상당히 실적이 암울하게 나오죠. 근데 2분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반도체 주들은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중간 기간이 길어지면서 내년에, 그죠? 정점을 찍겠다. 오히려 주가에는 저는 오히려 조금 긍정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이고, 오른쪽은 SK 하이닉스 2분기 실적 전망 맑음해서 하나증권에서 나왔는데, 1분기 실적 나왔죠? 지난 매출액이 한 7조 1989억으로서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6.3% 늘었고, 영업이익은 8천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쵸? 한 41% 감소를 했지만은, 전 분기 대비해서는 239% 증가했고, 그쵸? 그리고, 전망치가 영업이익이 5천억이니까요. 이게 8천억 나왔으니까 한 60% 정도 전망치보다 좋았다. 그리고 올 한 해 전체로, 올 2분기 실적도요. 영업이익이 1분기보다 2배 이상 늘어간 1조 7천억 정도 전망돼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좋다라는 그런 거죠. 반도체 관련 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2분기까지 실적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가 다음 주에 일부 조정을 받는다 해도 그렇죠?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승폭도 좋고 실적도 선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밀릴 것이 없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요. 이 삼성의 그쵸?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 회사에 대해서요. 두 개 있죠. 지금 코아시아하고 AD 테크놀로지 종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코아시아에 대해서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저는 이 AD 테크놀로지를 떠올렸어요. 한번 오늘 코아시아에 나온 리포트 중에, 그쵸? 한번 내용을 볼게요. 삼성전자와 코아시아를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와 메인 설계 업체, 글로벌 유닛칩, GUC라고 그러죠? 비유하고 있다. 대만의 TSMC는요, 2003년 투자를 시작해 현재 이 글로벌 유닛칩 해 지분을 34.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그러니까 메인 디자인 하우스라는 얘기죠. 이 GUC가. 근데 이 TSMC의 가치사슬 협력사 중 이 GUC가 핵심인데 이 기업은 2006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 2천억 수준에서 현재 1조 3천억 6배 이상 증가를 했다는 얘기죠. 누구 덕에? 대만의 TSMC의 메인 업체로서 선택이 되면서,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코아시아도요, 이번에 회사 인수를 하면서, 그렇죠? 작년에 인수했지 하면서 삼성의 이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의 시비에 들어갔고요. AD 테크놀로지도 이번에 대만의 TSMC하고, 그렇죠? 계약을 해지하고 삼성과 손을 잡죠. 그러면서 두 개의 회사, 그렇죠? 최근에 유상증자 587억을 그렇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예정 발행가가 38%, 그러니까 35% 유상증자를 하는데 예정 발행가가 38%. 그러면 할인율이 3%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할인율이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 그렇죠? 높게 평가를 해서 회사가 가치가 높게 좋다. 더 밀릴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자신감이 뛰어나는 얘기예요. 그만큼 AD 테크놀로지 그리고요. 한번 내용을 볼게요. 국내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요. TSMC하고 삼성전자랑 통계로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 매출부터 양산 매출까지 전부 경험해 봤고 디자인 설계 및 용역만으로 매출 규모가 2천억이 넘는 동시에 용역이 아닌 7나노미터 설계 개발 매출이 가시화된 업체는 국내에서 AD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추가적으로 F양 데이터 센터용 SSD 컨트롤 IC 칩을 목표로 하는 파두형 디자인 설계를 AD 테크놀로지가 담당했다는 점에서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과 고객사 확장 스토리는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해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보고서들이 작년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 내용 보면은 코아시아보다는 그죠? AD 테크놀로지가 기술력이 훨씬 뛰어나다. 그래서 메인 벤더 자리 아까 대만의 글로벌 유닛처럼 TSMC의 메인 벤더처럼 만약에 삼성전자의 이 디자인 하우스의 이 메인 벤더 자리는 코아시아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 AD 테크놀로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이쪽이 그쵸? 훨씬 좋다. 대만에 있던 회사가 6배의 주가가 올랐듯이 그쵸?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 저는 AD 테크놀로지 물론 지금은요. 6월 4일이죠. 유상증자 기준율이 그러면 6월 2일까지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증자를 받는다. 그쵸? 자, 그런 부분.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이 유상증자에 걸려 있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고 또 반대로 최근에 코아시아마 제가 아마 오늘로서 한 세 번째 거예요. 아마
보고서가 요새 코아시아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 나와요. 아마 이 AD 테크놀로지가 좀 눌려 있을 때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기술력으로부터 봐서는 AD 테크놀로지가 나타나서 좀 주가가 좀 크게 하락했다면요, 오히려 대사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AD 테크놀로지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다음은 그러니까 우리 이쪽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번 반등장에서 제일 수익률 못 내준 것이 반도체 관련주예요. 그죠? 그런 부분. 오늘, SNS텍 조금 주가 흐름, 그죠? 가장 먼저 세게 가고, 그 다음에 ENF 테크놀로지가 그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고, 그죠? 지금 네페스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또 따라가는 것이 리노공업, 그죠? 리노공업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한 부분들, 우리가 그리고 SF 반도체, 테스나, 네페스, 뭐, 요런 종목들 계속 보고, 장비 쪽에서는, 유진테크가 지금 상황에서 제일 난 거는, 우리가 이제 워닝 IPS를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에서 그도 가장 안정적인 모습은 유진테크, 그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저는 반도체 관련주들 한번 계속적으로 관심 갖고, AD 테크놀로지 지금 말씀드렸듯이 코아시아 오늘도 한번 주가 움직임 볼까요? 자, 코아시아. 그쵸? 오늘 4.6% 시장이 하락하는데도 이러한 재료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죠? AD 테크놀로지는 상대적으로, 그쵸? 좀 힘이 없는데, 저는 결국은 AD 테크놀로지 기술력이 코아시보다 낮고 메인 벤더 자리는 이 AD 테크놀로지가 차지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ENF 테크놀로지라는 지, 그쵸? 조금 모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언급을 했던 종목이 요 종목이죠. 리노공업, 그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죠? 요런 종목들 전혀 빠지지 않고 최근에 다시 살살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오늘 뭐 한 1,100원 빠졌는데, 오히려 이러한 종목 조종시마다 우리는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해서, 특히 지금장은 더더욱 그래요. 언제든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장세에서는 따라가면은 지게 된다. 항상 오전이나 오후에 마이너스권에 깔아 사서, 그죠? 만약에 깔아 사면요, 그게 조금 더 빠진다 해도 내가 손절을 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와요. 근데 올라가는 거 따라 사다가 시장이 빠지면서 마이너스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죠? 손실이 커지죠. 좀 추격 매도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장세는 특히 더욱더, 그죠? 우리가 마이너스권에서 사는 습관. 그 종목은 저는 반도체 관련주,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군으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건 뭐 구독하기, 좋아하는데, 뭐 보시고 한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자, 그냥 테마별 관심 종목인데,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쪽에 조금 관심을 갖고, 또 최근에 시장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것이 대북 경협주죠. 지금 바이오라든지 5G 좀 주가가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좀 많이 있던 종목들을 위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대북 경협 좀 새롭게 부각되고 27일이죠. 남북철도 연결 재추진 기념식을 갖는다 그랬죠. 그건데 재료. 또 남북 방역 협력을 또 위해서 또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개성공단 기업인 자산 점검 방북 추진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라는 내용에서 이런 것들이, 그쵸? 하나하나씩 부각이 되면은 대북 경협주들, 특히 틈새 시장에서, 그쵸? 움직이기 좋은 종목이죠. 개별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지수에 대한 부담도 없고, 그쵸? 상승에 따라서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한번 간증해서 우리가 도화 엔지니어링, 성신양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아지질, 현대 엘리베이터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며 그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최근에 뭐 움직임이 적었죠. 삼성 S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근데 조금 대형주는 빼고, 그렇죠? 지수가 조정을 받는다면 대형주는 조금 빼줘야겠죠. 그런 부분에서 개별 종목 위주로 우리가 덜 오른 종목, 그렇죠? 그것도 덜 오른 종목에서 우리가 보다가 빡 상승으로 빡 크게 올라가면 따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그쵸? 한 2, 3일 조정받으면 밑에 깔아놓고 사는 습관을 들여달라. 특히 지금은 그 전략이 가장,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조금 강한 종목도 우리가 지금, 언택트 비대면주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KG 에너지스
이니식스, 그리고 NHN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항상 말씀드리면 타고난 감각 있는 분들만 하자. 그리고 또 한 종목 있죠?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요런 종목들, 그쵸? 저는, 오늘도 뭐 조금 마이너스는 나는데 한 700원, 2.4% 빠졌는데, 그쵸?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요. 이러한 종목도 상승폭이 별로 없고, 그죠? 그렇다고 이 종목이 뭐 나쁘냐, 뭐 올해 사상 또 최고 실적이 이 전망이 되죠. 그런 부분들, 그죠? 이것도 역사적인 신고가 경신하고 3월 달에 늦게 빠진 종목 반도체와 같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오늘 거래량도 보십시오. 17만 주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적죠, 그죠? 요런 부분들에서 오히려 요런 종목들 제가 오늘 이제 아침 문자에도 한 28,500원 전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사서 오늘 만약에 매도를 한다래도 그쵸? 뭐 손실이 그쵸? 뭐 없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 만약에 또 월요일 날 좀 밀리면 한번 박스권의 하단 부분 수준이니까 내려오는 거니까 뭐 가격적인 리스크는 없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조금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들어오른 종목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새롭게 중소형 개별 종목이 대북 테마 이러한 종목으로 다음 주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유료 우리 알림이 있죠? 체험 VIP 회원 모집인데요.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참 혼자 하기 힘들다.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 반등이 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80% 그리고 거래소 시장은 한 60%인데 그러면 내가 조금 하락한 거에 대해서 최소한 한 7, 80% 내지 본진 거의 좀 찾아야 되는데 그죠? 한 7, 80%까지 찾았다 하면은 뭐 또 어느 정도 시장을 따라가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내가 손실이 너무 커서 자꾸 너무 매매를 작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커진다도 혼자 하기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요.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4월 24일에 보내드리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